보험 설계에서 함께 일할 분들 리크루팅 모집을 하는 내용을 제가 적어드린 거고요. 베이킹 공방도 이런 귀여운 쿠키를 만들 수 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인테리어 사진을 받아서 글을 올려도 되고, 거래처는 그러면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브랜드 블로그도 그렇고 블로그 상위 노출 플레이스 다 합치면 그래도 한 200~300곳 되지 않을까요? 200~300이요? 네. 그리고 이젠 또 AI가 있잖아요. AI가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체 자동화를 다 완성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럼 대표님은 블로그 하면서 얼마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게 1월 달에 계산서 발급한 목록인데 5,600만 원이고, 2월 달은 오늘이 12일이라서 반도 안 됐는데 벌써 1월 매출이랑 비슷비슷합니다. 이번 달은 1억 넘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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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키우시네요. 네, 2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인스타에서 알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류이슬이라고 하고, 지금 마케팅 대행사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 운영하고 있는 00년생입니다. 00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27이요. 마케팅 대행사랑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스크린 골프장 운영하면서 마케팅 대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출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랑 같이 출근하시나요? 네네네, 맨날 같이 출근하고 있고, 사무실 직원들도 애기들 엄청 좋아해가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스크린 골프장이랑 마케팅 대행사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뭘 처음부터 시작했다라고 따지면 스크린 골프장인데, 아버지가 먼저 운영을 하고 계시던 거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빚이랑 같이 상속을 받게 되었고, 스크린 골프장 자체가 단골 장사예요. 그리고 사장이 스크린 골프를 관심을 있고 칠 수 있어야 고객 관리도 하는 건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게 안 돼서 매출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살려보지 하다가, 원래도 제가 블로그 쪽으로 하고 있어서 이걸 잘 살려서 마케팅을 해보자 라는 생각에 신규 회원이 전월 대비 40% 올라갈 정도로 키우고 안정화를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계속 요청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거를 배울 수 없냐라든지 대행을 해달라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생겨서, 그때부터 지인 소개권들을 대행을 하기를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인 소개뿐만 아니라 제 인스타 보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고, 그렇게 좀 많이 키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마케팅 대행 일을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이거를 살리기 위해, 빚을 갚기 위해 마케팅 대행을 스스로 적용을 했고, 그 효과가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빚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있으셨어요? 2억 정도였는데 블로그를 하면서 다 갚았습니다. 언제 갚으셨어요? 갚은 지 지금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블로그를 얼마나 해서 갚으신 거예요? 1년 반 안에 다 상환을 끝냈거든요. 정확히 1억 7천만 원인데 다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마케팅 대행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블로그만 하시는 거예요? 블로그가 메인인데 블로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저는 브랜드 블로그랑 블로그 상위 노출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 스크린 골프장이다. 그러면 그 골프장에 공식 블로그를 대신 운영을 해주고, 운영 비용 대행비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상위 노출은 서울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이다. 그럼 서울 스크린 골프 이걸로 블로그 상위 노출 시켜주고, 그거에 대한 외주 비용처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할 때 상위 노출 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상위 노출이 되게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지만, 상위 노출 저는 보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이 로직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 상위 노출 보장을 하고 있고, 또 기간에 따라서 받는 금액도 달라서 그게 메인 매출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브랜드 블로그랑 블로그 상위 노출이. 네이버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네이버만 하고 있고, 이 외에도 플레이스나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들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블로그가 시작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좀 확장을 시켰던 것 같아요. 블로그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전자책 하나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수입차 전시장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을 보고 저도 이제 욕심이 생겨서 월급만으로는 큰 돈을 벌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게 블로그였고, 블로그로 대학교 때 애드센스나 쿠팡 파트너스를 하면서 거의 한 달 만에 월 100 정도는 수익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또 자신이 있기도 했었고요. 대학교 때 제가 근로장학생이었는데, 장학생 활동하면서도 글 쓰고 있었고, 알바 가서도 전자책 읽고, 전자책 딱 한 권으로 저의 인생이 사실 시작된 거죠.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희 강아지들 데리고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 옳지. 들어가자. 들어가. 자.
안 무거우세요? 애들이 점점 커져가지고 계모차를 하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무거워요. 그래도 이렇게 같이 출근하고 24시간 내내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행복하긴 합니다. 부업으로 시작했던 게 본업이 돼서 지금은 회사 대표님이 되신 거예요? 직원들 밥까지 챙겨주는 대표가 되었습니다. 직원은 몇 명 정도 있어요? 3명 있고 정직원은 알바나 프리랜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2000년생인데) 벤츠를 타시네요. 좋은 차 타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그래도 나름 타고 싶었던 차 샀습니다. 얼마짜리예요? 9,00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드림카 있으세요? 드림카는 포르쉐 타이칸입니다. 언제 뽑으세요? 그거는 제가 30 되기 전에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3년 남았네요. 네,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큰일 났어요. 대표님 친구분들이 대표님 블로그 하는 거 보고 자기도 알려달라고 안 하나요? 처음에 제가 대학교 때 블로그 한다고 하면 조금 이상한 눈빛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거에서 뭐 얼마 벌겠다고 그렇게 하루 종일 붙들고 있냐, 그 이상한 책은 왜 읽고 있냐 그랬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시세 많은 친구들도 있고 좀 알려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려주고 블로그 제휴마케팅 이쪽으로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근데 일단 알려달라고 하면 많이 알려주려고 하기는 하는데 열심히 실행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것 같기는 해요. 부모님 반응은 어땠어요? 제가 대학교 때 블로그 글을 써서 얼마를 벌었다 이런 거 처음에 되게 자랑을 많이 했었거든요, 부모님한테도. 근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회사에 들어가서 학과 전공 살려가지고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맨날 방구석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셨고, 어머니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응원을 해주신다고는 하셨지만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럴 만도 한 게 제가 꽤나 늦둥이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40 넘어서 저를 낳으시고 언니랑 저랑도 나이 차이가 15살 날 정도로 늦둥이여서 그래서 더 걱정을 또 많이 하셨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어머니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제가 선물도 또 자주 해드리고 용돈도 많이 챙겨드리고, 얼마나 주세요? 아무튼 제가 신용카드 만들어서 그냥 드리고 알아서 쓰셔라. 굉장히 효녀시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내 시간은 긴 것 같지만 부모님의 시간은 나처럼 길지 않으니까 현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잘해드리자.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연락을 자주 드리는 걸 수도 있고 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로 효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거의 다 도착을 해서 제가 사무실에서 블로그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얘들아 나와. 일로. 아이고. 일로. 직원들이 엄청 예뻐해요, 보슬이를. 복지인가요? 팀이 힐링복지팀, 류포슬 사원, 저기 아기 강아지는 류포동 사원인데 지금 둘이 계속 싸워서 소음 공해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여기가 대표님 자리예요? 네,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별 특징은 없고 모니터가 3개다? 제가 집에서는 뭐 이런 모니터 두고 이런 걸 안 하는데 사무실에서는 제대로 집중을 하고 싶어서 세팅을 해놓은 편이에요. 어떤 블로그 하는지 보여줄 수 있나요? 일단 저의 고객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다양한데 보험 설계사분도 있으시고 베이킹 공방, 인테리어 업체, 네일샵 이렇게 다양하게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보험 설계사이신데 보험 설계사 함께 일할 분들 리크루팅 모집을 하는 내용을 제가 적어드린 거고요. 베이킹 공방도 이런 귀여운 쿠키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인테리어 사진을 받아서 글을 올려도 되고 아니면 이런 정보성 포스팅 어떤 식으로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다루면 되고요. 그리고 네일샵 브랜드 블로그 운영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달의 아트 소개라든지 이 업체만의 장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관리하는 업체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한 번 업체를 맡는다고 해서 그 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길게는 1년, 2년까지도 파트너로 함께 갈 수 있어서 그만큼 수익의 지속성이 보장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브랜드 블로그로는 정말 모든 업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블로그 상위 노출한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다양한 키워드가 있거든요. 맛집도 있고 카센터, 청소, 방충망 개발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25년부터 지금까지
노출까지 모인 게 1000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년 동안 1000개 넘는 상위 노출 작업을 한 건데 이게 어디에 노출시키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홍대 맛집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홍대 맛집을 검색을 했을 때 쭉 내리면 여기 이제 블로그들이 나오죠. 그럼 이 구좌들의 노출을 시키고 그리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이버에 광고주의 업체를 홍보해 주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게 나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업체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다 보니까 훨씬 더 난이도도 낮고 그리고 요즘에 마케팅을 필요로 하는 곳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원래 1인 프리랜서로 시작을 했고 지금 회사를 차리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1인 프리랜서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아요. 1인 프리랜서를 찾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부업으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괜찮은 일이죠. 거래처는 그러면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브랜드 블로그도 그렇고 블로그 상위 노출, 플레이스 다 합치면 그래도 한 200-300곳 되지 않을까요? 200~300이요? 네. 관리가 잘 되나요? 1인 프리랜서로 할 때는 업체가 그만 좀 적었으니까 괜찮았는데 소개로 타고 업체가 계속 늘어나면서 저 혼자는 감당이 힘들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직원을 채용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젠 또 AI가 있잖아요. AI가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체 자동화를 다 완성을 해놓은 상태예요. 솔직히 자동화 포스팅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200개는커녕 50개도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 블로그랑 네. 상위 노출 블로그랑 어떤 게 다른 거예요? 브랜드 블로그는 내가 그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쓰는 거예요. 내가 그 업체의 마케팅 팀이다. 그래서 만약에 베이킹 공방이라고 한다면 베이킹 공방의 후기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베이킹 공방 사장인데 우리는 어떤 곳이고 이러한 서비스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블로그 상위 노출은 내가 이 업체에 대한 후기성 포스팅을 이런 곳에 상위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후기성이냐 업체 홍보성이냐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럼 브랜드 블로그랑 상위 노출 블로그랑 둘 중에 어떤 걸 하는 게 더 좋아요? 무조건 두 가지 다 하셔야죠. 왜냐면 특성이 다르잖아요. 업체 홍보성 그리고 후기성.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광고주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뭐 하나 놓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브랜드 블로그는 안정적으로 오래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반면에 블로그 상위 노출은 건당 금액이 굉장히 커요. 만약에 이 홍대 맛집 상위 노출 작업을 한다고 하면 상위 노출 하는데 100만 원 이상을 받거든요. 잘 받으면 200만 원 이상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 블로그는 기본으로 깔고 있고 그리고 상위 노출 작업을 하는 거죠. 브랜드 블로그는 월급 같은 느낌이고 상위 노출은 인센티브. 인센티브가 월급을 넘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인센티브와 월급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더 수익이 높아요? 계속 둘이서 싸우고 있어요, 수익을. 그러면 블로그 글 하나 써서 100만 원씩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상위 노출 보장이라고 해서 키워드가 있으면은 키워드에 노출시키고 보장을 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블로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제가 지금 상위 노출 시켜놓은 글이거든요. 네. 들어가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체험단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글은 전혀 어렵지 않은데 중요한 건 상위 노출 시키는 스킬. 저는 5년 가까이 그 로직을 계속 연구를 했고 그냥 글만 쓰면 100% 다 노출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어서 직원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지만 크게 저는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어렵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위 노출 시켜준다는 가정하에 100만 원씩 받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제 방법대로 하면은 거의 99.8% 상위 노출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럼 대표님은 블로그 글 하나 써서 최대 얼마까지 벌어보셨어요? 제가 가장 돈을 많이 받았던 게 15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여행지여서 아무래도 홍보를 많이 하는 곳이다 보니까 단가도 높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체험단 다녀온 것처럼 맛집 홍보글, 후기글을 써주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에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사진이랑 가이드라인을 받으면 그거에 맞춰서 후기성 글을 쓰고 그리고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이런 글 쓰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이거는 AI로 초안을 받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길어봐야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은 블로그 하면서 얼마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25년도에는 대행사만 매출이 3억이 넘어갔고 스크린 골프장이랑 이것저것 하는 거 합치면 작년에 5억 이상은 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5년 상반기에 7,500 넘겼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2억 4천을 넘겼습니다. 딱 봐도 우상향으로 매출이 올라가는 거를 눈에 띄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1인 프리랜서로 이런 대행을 하다가 제대로 좀 사업을 키워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지 1년 만에 3억이 넘는 매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때요? 올해가 시작된 지 2달도 채 안 됐는데 벌써 매출이 꽤 많이 올라갔거든요. 작년도 대비해서. 지금 이게 1월 달에 계산서 발급한 목록인데 5,600만 원이고 2월 달은 오늘이 12일이라서 반도 안 됐는데 벌써 1월 매출이랑 비슷비슷합니다.
합니다. 이번 달은 1억 넘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블로그로 월 1억. 네. 그럼 이게 순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수익은 빠질 게 사실 직원 인건비밖에 없어서 80% 정도는 순마진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로 따지면 3,000원 이상씩은 안정적으로 계속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달은 군침이 싹 도네요. 이번 달 기대 중이신가요? 네네네. 그러면 블로그 글 쓰려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크게 사실 준비를 할 건 없고요. 요즘엔 AI가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GPT한테 간단한 프롬프트를 넣어주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써주면 이게 초안이 되는 거예요. 이걸 초안으로 삼고 글을 수정을 해주면 되는데 수정할 때에도 업체에서 원하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강조해달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넣고 글은 AI가 뽑아주니까 이런 식으로 문단 정리 깔끔하게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인용구 같은 거 예쁘게 넣어주면 좋겠죠? 근데 모바일 버전으로 되어 있네요. 모바일 버전으로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네이버 검색을 해볼 때 대부분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PC 버전이 아닌 모바일 버전에서 최적화가 되게끔 이렇게 맞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프라인 업체라면 지도를 넣어주고 만약에 온라인 업체라면 링크 같은 것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 고객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하거나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을지 그런 포인트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문단 정리는 끝났고요. 키워드에 맞는 제목을 넣어주고 성심당을 예시로 써보는 건데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사진을 보내주시면 맞는 부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AI가 쓴 글 바탕으로 그냥 사진이랑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네요. 사실 그렇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보여드린 건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디자인 요소들을 넣는다고 하면 꾸미기 작업도 해주시면 좋겠죠. 블로그를 좀 더 잘 쓰는 꿀팁이 있나요? 브랜드 블로그 작업을 할 때에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네이버는 검색 엔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글을 읽는단 말이죠. 성심당이라고 하면 대전에 있는 빵집이니까 대전 빵집 추천 아니면 은행동 빵집 이런 식의 키워드를 검색해보고 오시겠죠.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1차적으로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보여드리긴 했는데 사람들이 글을 볼 때 로직적인 부분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인적인 걸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 같은 것도 인용구 잘 활용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도 이렇게 딱 이 부분만 색을 넣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디자인만 잘 짜줘도 사실 정말 잘 쓰여진 글이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사진 테두리 같은 것들 목차도 이렇게 다 짠 겁니다. 이렇게 색깔도 맞춰놨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렵지 않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리는데 사람들이 빼먹는 포인트거든요. 이런 것들만 갖춰도 정말 잘 쓰여진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는 어떤 키워드를 유입을 시킬지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글 내용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런 디자인적인 포인트도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꼭 하지 마라 라는 게 있나요? 제가 진짜 너무 싫어하는 건데요. 일단 글씨체. 예를 들어서 이게 기본 글씨체잖아요. 근데 요거를 전체를 다 이런 글씨체나 아니면 손글씨 많이 사용하시는데 정말 가독성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글씨체예요. 그래서 무조건 글씨체는 기본 서체로 해주시고 다만 이런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은 꾸며줄 수가 있겠죠. 업체 이름이다 라고 하면 요런 부분만 이렇게 꾸며줘도 되고요. 이런 포인트로 사용해야 되지 전체를 다 이런 손글씨체로 하면 가독성이 박살납니다. 한 가지 더 색을 너무 다양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업체를 만든다고 하면 그 업체에 맞는 톤앤 매너에 맞는 컬러들을 몇 가지 정해놓고 쓰는데 제목은 빨간색, 글에는 파란색 이런 것들은 노란색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안 예쁘고 이거는 이걸 맡기시는 광고주분들도 중구난방하게 꾸며놓은 화를 내실 거예요. 이거 이외에도 정말 많죠. 정말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런 것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GPT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블로그 자동화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쓰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까처럼 뭐 성심당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대전 성심당. 그래서 생성을 해주시고 그러면 내가 어떤 계정에 올릴 건지 골라주시면 되고 그리고 플레이스 관련돼서 해야겠죠. 그리고 언제 몇 시에 올릴지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12일, 뭐 23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업체명엔 당연히 성심당을 써야겠죠. 그리고 이미지도 내가 직접 올릴 수도 있고 이미 플레이스에 올라간 것들을 수집해서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 플레이스의 주인은 주인의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다가는 플레이스 링크를 이렇게 따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키워드. 어떤 키워드로 글을 쓸 건지 대전 빵집 추천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알아서 상위 노출이 되게끔 키워드를 조합을 해줘요. 그래서 전혀 어렵지가 않고 해시태그도 마찬가지로 넣고 싶은 것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설명에다가는 이 업체의 장점 뭐 이런 것들 좀 넣어주시면 되겠죠. 일단 간단하게
이 정도만 넣어 놓을게요. 요청사항에는 GPT한테 요청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문체에 대해서도 요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미지만 올리면 끝납니다. 손에 익으면 1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사진은 이것도 전혀 어려울 게 없고요. 성심당 이렇게 폴더 생성을 하시고 우리 아까 넣었었던 사진 있죠?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끝이에요. 저장 눌러주시고 제출을 누르면 우리가 아까 설정한 시간에 맞춰서 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글을 확인해보면 후기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AI가 다 꾸며놓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하면은 다 일일이 했었어야 되는데 AI가 알아서 해준 거예요? 이제 AI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주문서 아까 보셨죠? 굉장히 간단한 거. 그거 작성해주고 그냥 자러 가면 됩니다. 이제는 AI가 너무 잘 나와서 주문서 쓰고 글이 올라가는데 3분이면 된다. 3분 만에 글 하나 뚝딱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주문서만 작성을 하고 글을 써주고 올려주는 건 AI가 다 해주는 거죠. 든든한 직원이 하나 생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24시간 일을 하는? 글은 하루에 최대 몇 개까지 써보셨어요? 이런 AI 프로그램이 없을 때에는 수기로 하나하나 다 타이핑을 해서 하루에 한 7, 80개씩 쓴 적도 있었어요. 이제는 AI가 있으니까 셀 수도 없이 몇만 건 발행도 가능한 거죠, 하루에. 근데 영업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영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1인 프리랜서 시절에 소개건으로 시작을 했어요. 소개가 또 소개로 이어지고 또 소개가 소개로 이어져서 지금 소개로만 1년 넘게 같이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주변만 둘러봐도 충분히 있고 이건 비밀 꿀팁이기는 한데 체험단에서 대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 가면 이게 소문이 나면서 알아서 내가 큰 영업 활동을 하지 않아도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영업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키울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일에 만족하시나요? 이보다 더 저에게 맞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든 그냥 사무실에서든 앉아서 글만 쓰면 되는 거니까 저는 너무 적성에 잘 맞아요. 시작하는데 비용 드는 건 없나요? 시작하는데 드는 비용은 없죠. 만약에 내가 사업자를 낸다고 하면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들, 사무실 비용. 그렇지만 당연히 그냥 집에서 시작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사업자 만들지 않고 3.3 프리랜서로도 당연히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다른 부업도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블로그를 추천하시나요? 요즘에 부업이 정말 많기는 한데 어찌됐건 이거는 대행 일이잖아요. 다른 업체를 홍보를 해주고 우리가 돈을 버는 건데 이 대한민국에서 네이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네이버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걸 자영업자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네이버 마케팅을 가장 많이 찾기도 하고 가장 기본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영업도 어렵지가 않고 사업을 확장하기도 너무 좋은 거죠. 부업에서부터 본업까지. 블로그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도 있으실까요? 블로그 하면서 제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많이 벌고 어머니 명품 가방을 사드렸는데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안하다라고 하시는데 그때 정말 많이 뿌듯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걸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또 아버지가 안 계시다 보니까 내가 조금만 더 일찍이 블로그를 하면서 기반을 다져놨더라면 사소하게라도 후회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아쉬움도 있고요.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목표는 제가 먹여 살려야 할 사람들이 늘어났죠.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을 키워나갈 거고 그걸 지금은 대행을 하는 일을 하잖아요. 이제는 제 것도 좀 키워보려고 합니다. 물론 스크린 골프장이 있지만 또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제가 아버지 빚을 상속을 받으면서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24살 기준 꽤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미 블로그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대로만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그때 저보다 어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미 많은 세월을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해낼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하지만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직진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